미국 애리조나주의 사막 한가운데 지름 1.6km, 깊이 170m의 거대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약 5만 년 전 운석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수직으로 일어선 지층이 충돌 당시의 충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름 50m의 운석이 초속 10km 이상의 속도로 충돌했을 걸로 과학자들은 짐작합니다. 이보다 지름이 200배 큰 운석이 만들어낸 충격이라면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그런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곳은 오늘날의 멕시코지요. 아직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이어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바다였습니다. 그 충격은 에베레스트 산이 총알처럼 지구에 와서 박힌 것과 비슷했을 거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에 공룡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 건 대비할 수 없는 재앙이었으니까요. 충돌의 충격이 가신 다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렸고 산성비가 내렸으며 이산화 황구름이 햇빛을 반사해버려 지구가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 때문에 식물들이 먼저 사라졌고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이 뒤를 이었습니다. 먹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커다란 몸집이 오히려 약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앙 이후에 지구의 생명은 멸종이 가져다준 가장 유명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People might tend to think of extinction as a disaster. Well, it is a disaster for a short time for the organisms that exist prior to the extinction. And of course it does remove sometimes whole groups. But it is also a creative force because after the extinction ecological opportunities are open, niches are vacant for new organisms to move into, for new adaptations to occur. 다시 6,500만 년 전 지름 10km짜리 운석이 떨어진 지구입니다. 혼비백산한 공룡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아직 몸집이 작았던 포유류 에오마이어는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들은 재앙이 닥치기 전부터 공룡을 피해 주로 밤에만 활동했던 녀석들입니다. 백악기의 약자들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앙의 기운이 사라질 무렵 새로운 생명의 역사도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룡과 달리 덩치가 작고 항온 동물이었던 포유류는 멸종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약점이 갑작스런 재앙이 닥쳤을 때 장점이 되어버리는 역설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포식자가 사라져버린 지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던 포유류에겐 멸종이 선물 같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공룡 멸종 후 포유류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후가 점점 계절성을 띄어가던 환경에서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징이 그들의 성공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포유류의 몸집과 형태도 다양해졌고 각각의 환경에 맞춰 특화된 성질을 가진 포유류가 하나 둘씩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새끼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유난히 길어 양육의 화신으로 불리기도 하는 포유류의 발전.
그 흐름 막바지에 드디어 인간이 등장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두뇌를 가진 인간. 인간의 등장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주 남부의 나라쿠트 동굴지대. 플린더스 대학의 게빈 프리도 교수가 어둡고 좁은 통로를 지나 어디론가 내려갑니다. 빅토리아 동굴의 바닥. 과거 무릉둥이였을 걸로 짐작되는 자리에 동물들의 잔해가 잔뜩 묻혀 있습니다. 이 동굴에만 4만 5천 마리가량의 동물들 뼈가 보존되어 있는데요. 뼈의 크기로 볼 때 몸집이 꽤 컸을 걸로 짐작됩니다. 키가 2m가 넘는 캥거루와 몸길이 6m의 도마뱀. 이들은 어쩌다가 지하 50m의 이 동굴 바닥에 모여서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After the animals fall in, they can't escape, and they either die on impact, or they die of thirst or starvation or injuries. Their remains get incorporated into the sediments, and they sort of slide down through water and just gravity, and mixed up also from other animals trampling on top, and that is how we excavate them. 호주는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남극, 남아메리카, 인도와 함께 곤드와나라는 남반구의 초대륙을 형성하고 있던 호주는 약 3,500만 년 전 나머지 대륙에서 떨어져 고립되고 그 후 독자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호주 대륙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의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의 단절이 만들어낸 결과죠. 빅토리아 동굴에 사체로만 남은 동물들도 그랬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태반류가 정착하지 못한 호주에선 특히 주머니를 단 포유류, 즉 유대류가 다양하게 번성했습니다. 오늘날의 캥거루와 달리 얼굴이 훨씬 짧았던 캥거루. 호주 대륙 최고의 포식자였던 유대류 사자 틸라콜레오 카르니펙스. 엄청난 크기의 턱뼈만으로도 몸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거대 웜뱃 디프로토돈. 이들은 어쩌다 이렇게 큰 몸집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0만 년 전의 지구는 점점 더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변해가고 있었고 덕분에 양분이 많지 않은 식물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양분을 얻기 위해 많은 양의 풀을 먹어야 했고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으려면 육식동물의 몸도 따라서 커져야 했습니다.